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은 오늘은 한 주에 대한 시작들 점검해보고 지난주에 대한 복귀해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4월 들어서 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미국 증시까지 전반적인 흐름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에는 지수가 좀 좋지가 않았죠. 지난주 후반으로 갈수록 후반 한 3거래일 동안 지수의 모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이전에, 최근 들어 사실 분위기를 놓고 보면, 지수만 놓고 보면 4월에 지금 지수, 조정 받았어도 2,700포인트 위거든요. 1, 2, 3월, 24년도 1, 2, 3월 놓고 보면 4월이 제일 높아요. 그렇지만, 계속 올라가면서 좋았었던 분위기, 1, 2, 3, 4월을 생각을 해보면 1월은 상승에 좀 더 1월은 횡보에 가까웠고요. 2월은 상승했고 3월도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에 좀 더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수의 조정, 사실 조정 폭은 한 50포인트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조정에 대해서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만큼의 조정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체감상으로는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의 모습을 체감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지난주에는 펼쳐졌는데요. 우선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피에서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월화수목금 중에서 금요일 날만 1,131억 원 매도를 했고요. 4월 3일 수요일에는 5억 순매수기 때문에 거의 보합입니다. 그렇지만 월화목 3일 동안 1조 8천억 이상을 순매수를 했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적거나 없었던 날은 이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 자체는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기관의 매도가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시장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거의 보합권에 가까웠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에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 차트상으로도 21선 정도에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5일선과 11선 다 하회를 하면서 21선 정도까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 그럼 2650선 정도까지 좀 열려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사실 미국 증시 지난 금요일 밤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합니다만 조금은 주 후반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이어졌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우선은 코스피의 외국인 매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이번에도 거의 이 종목만 샀습니다. 삼성전자만 샀는데요. 1조 7,533억 원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계속 사죠. 3월 19일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순매수에 대한 강도는 3월에도 그렇고 지금 4월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상당히 좀 높은 매수 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도 이전에는 계속 매수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이 이 매수를 모두 다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주간 단위로 보면 삼성전자도 상승을 했죠. 상승 폭은 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8만 원 위에서 8만 원대 중반 수준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심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이 시장 컨센서스가 5조 원대였는데요. 5조 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였는데 6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잘 나왔고 그러면서 국내에 무역 수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반도체도 좋고요. 휴대폰도 상당히 좀 실적이 잘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삼성전자의 실적도 좋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조금은 쉬는 모습을 지난주에는 보여줬죠. 좀 조정도 좀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잘 나왔다라는 점은 HBM에 대한 기대감 유지되고 있으면서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훨씬 잘 나왔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작용을 해서 삼성전자 가장 크게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고요. 매수 2위가 금양입니다. 금양 같은 경우도 2,327억 원 순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샀으면 주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별로 안 올라갔죠. 블락딜입니다. 최대 주주의 이 블락딜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블락딜 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종목들은 할인된 가격에 받아서 그 가격에서 매도를 확 해버리죠. 그리고 며칠 안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블락딜을 단기적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악재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이 회사를 최대 주주가 팔고 아예 떠난다, 이 모습이 아니죠. 이게 뭐 사업적인 목적으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6조 원대 중반에 굉장히 좀 시가총액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2천억 정도 이 순매도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 좀 살펴보면 사실 섹터가 잘 안 묶입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현대, 로템, 그리고 뭐 네이버, 삼성전기,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 좀 특징들이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점, 사실 카카오는 좀 좋지 않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바닥이다, 이런 인식들 때문에 조금씩 좀 매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에 이 조금 더 이 첨단화가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HBM이 늘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AI가 늘어나고 있을 때 삼성전기도 수혜가 된다. 그리고 이 TSMC 대만의 지진으로 인한 반사 이익도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지난주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도 쪽으로 가면 특징적인 부분이 우선은 2차전지 쪽 매도가 좀 많습니다.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은 또 분할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 받지 않았으면 적답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에 관련된 이 LG의 두 종목 매도 상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삼성전자는 많이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5거리일 내내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빨리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의 차익 실현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만 지진에 의한 그런 또 악재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기관으로 넘어가 보면요. 코스피 기관은 매수 금액이 높지가 않습니다. 매수 1위가 KB금융인데요. 484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뭐 사실 은행 섹터들이 묶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 화장품주가 눈에 많이 띄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이 매수 상위에 있는데,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중국 시장도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 중국 소비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면서 화장품주들 가장 앞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강세가 한동안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정유 관련된 이 두 종목들, 이 외국인들의 기관의 매수 상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국인과 다르게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매도 1등이 삼성전자 거의 4천억 팔았고요. 매도 2등 SK하이닉스 거의 1,7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두 종목 합쳐서 5,700억 정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반도체 쪽을 파는데, 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죠. 그러면서 차익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기관 쪽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에서 기관의 매도가 좀 많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좀 매도가 많다라는 게 수급적으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계속 좀 부진하죠. 매도 3위에, 기관의 매도 3위에 카카오 좀 올라가 있는데, 이 카카오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카카오 좀 매도하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기관 쪽에서는 수급적으로는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외국인이 많이 사고 삼성전자 많이 사고는 있습니다만, 이전에 비해서는 반도체 집중 현상이 미국처럼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화장품주 그리고 삼성전기, 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좀 공통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넘어가면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보다는 특징이 좀 덜한데요.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도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5일 중에 대부분의 날수를 좀 매도하면서 차트가 좀 더 많이 코스피보다 내려왔죠. 920선을 향해 가고 있다가 910선 거의 후반까지 왔었는데 여기에서 조정을 좀 강하게 화, 수, 금 3일 동안 받으면서 5일선, 11선, 21선까지 모두 하회하고 61선 부근까지 장중에는 좀 하락하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선 모두 하회했고요. 외국인 기관 대량 매도하면서 코스피보다는 하락률로 봤을 땐 좀 더 조정 강도가 심화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동안 좋았었던 종목들,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종목들이 매수에서 좀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외국인 상위 종목에 HLB, LTLB 제약, 레고캠바이오,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있는데 이 세 종목들은 좀 이슈가 좀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 헬스케어 쪽 매수가 들어오진 않고 매도 쪽에 이 제약바이오 쪽 매도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매수에서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매수 금액 매우 작아졌고요. 2차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으로 넘어가 보면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일부 좀 매수는 하고 있거든요.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켄,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테슬 같은 종목들 매수는 하고 있는데 금액이 매우 작아요. 이오테크닉스 매수 1등인데 306억 원입니다. 매도 쪽으로 넘어가 보면 2차전지는 코스닥에서 기관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이 엔캠까지 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특징을 좀 살펴보면 반도체 일부 종목들 매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매수 금액이 많이 작아졌고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2차전지와 헬스케어 같은 이런 종목들 좀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보면 우선은 금리 인하 우려감이 나왔죠. 6월 금리 인하 좀 힘들 수도 있겠다. 하반기로 갈 수도 있겠다. 3회가 아니라 1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경제 지표는 괜찮게 나왔었는데 금요일 날에는 반등을 했습니다만 이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으로 지수도 조정받았고요. 빅스 지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수급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관 매도가 국내 증시를 많이 끌어내렸던 것 같고 미증시도 4월 들어서는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하락세가 관측됐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둘째 주가 시작되니까요. 뭔가 달라질 여지들이 있을지 이번 주에 대한 주요 일정들도 같이 알려주시죠. 네, 8일 월요일에는 미국 3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화요일은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수요일 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라고 부르죠.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이 헤드라인이 이 월간 기준으로 0.4%, 연간 기준으로 3.5%인데 제일 중요한 게 근원이죠. 코어 이 인플레이션인데 월간 기준으로 0.3% 아마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넘지만 않는다면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시장의 충격은 좀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BOC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금리가 5.0% 동결될 걸로 보여지고요. 한국은 수요일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휴장을 하죠. 미국에서는 델타항공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항공주라든지 레저 종목들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괜찮은데 영향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 델타항공 실적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중국 소비가 살아나고 있죠.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이 지표들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으로 넘어가면 미국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물가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22 리가르드 총재 발언이 있는데 이 유럽에서는 22 이 통화 정책 회의를 하고 이 리가르드 총재의 발언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유럽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인 상황들이 유지가 되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2일에는 한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금융통화위원회 예상은 3.5%로 동결이 될 걸로는 보여지는데 이 이후에 어떠한 언급들이 나오는지 사실 국내에는 경기가 미국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유럽보다도 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선거 이후에 금융통화위원회
금리는 당연히 못 만지겠지만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금요일에 JP모건, 웰스파고, 시티, 블랙록 금융주들 실적이 이제 문을 다시 열죠. 미국의 실적으로 인한 이제 실적 장세가 앞으로는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주들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미증시가 다시 하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물가지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몰려있는 이 물가지표들 잘 체크해보시면서 대응해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대한 시장 전략들 그럼 국내 증시와 미증시 함께 알려주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의 움직임,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은 할 것으로 보여지나 금리나 유가에 대한 상승 부담으로 인해서 지수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이제 실적 중요도가 올라가죠.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업종들, 지난주부터 이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계속 좋았는데 반도체는 사실 이전부터 좋았고요. 화장품이라든지 에너지와 같은 종목, 기계와 같은 종목 이런 쪽 섹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상승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죠. 이제는 금리 인하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헬스케어와 2차전지와 같은 고밸류 섹터들은 조금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총선 이후에는 사실 총선에서 어느 당이 좀 더 많은 의석수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저PBR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정책과 매크로 이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심 많이 올라갔죠. 비둘기파 연준 위원들도 금리 인하 경계감에 높은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미국 법무부가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부분들은 본다라면은 좀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수요일에는 CPI 그리고 목요일에는 물가지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대한 시장 전략까지 참고해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 지난주 증시와 더불어서 이번 주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에 대한 예상 밴드 2680에서 2800포인트로 잡고 있는데요. 2800선에서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과연 조정폭은 어느 정도 될지도 함께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들으신 대로 수요일에 총선 일정으로 쉬어가거든요. 선거 전후로 확실히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테마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월 둘째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